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출간하게 돼서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매도 해주셔서 오늘 영상에 앞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지식 정보를 갖고 왔는데요. 실무를 하면서 우리 중개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계약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확인 설명서 상에 중개 보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손님들도 보시면 좋을 내용이라 오늘 유익한 내용 갖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부터 짚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서요.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은 2기가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상가는 3기가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법리인데요. 그렇다면 2기는 무슨 뜻이냐? 연속할 필요가 없고 1기를 만약에 한 달 월세로 보통 잡으니까 월세로 했다면 월세 한 달치가 1기입니다. 그러면 이 1기가 연속할 필요 없다고 했죠. 이번 달에 보름이 밀렸으면 한 두 달 있다가 한 달이 밀렸어요. 그럼 합쳐서 1.5기, 그러니까 한 달 반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총 2기, 그러니까 두 달치가 합산해서 밀리면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는 마찬가지 법리로 총 3달치가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 법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이것을 주제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서류상에 있는 주택을 주택으로 임대차하고 서류상에 있는 상가를 상가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많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사무실 혹은 상가 용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약할 때는 이걸 주거 용도로 쓸 때 실제 용도로 보기 때문에 주거로 전입신고했다면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한다면 당연히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개사 입장에서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중개사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사가 작성하는 확인설명서라고 해서 이렇게 3장짜리, 우리 계약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약서에 딸려 들어오는 3장짜리 서류가 있어요. 이 목적물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주택이니까 주택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쳐요. 실제 주택으로 임대차 하니까 이 확인설명서도 주택으로 써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보 공인중개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는 실제 용도에 맞춰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혹은 상가 주택 혹은 방이 하나라면 원룸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데요. 확인 설명서는 실제 용도에 준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거로 임대차 하더라도 목적물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상 상가 혹은 사무실이라면 실제 확인 설명서는 그 목적물의 용도에 맞게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치면 확인 설명서 오케이, 원래 목적, 서류상 목적대로 계약서 오케이, 계약서 선택사항 가능. 그러니까 상가 용도 그 목적대로면 건축물 대장대로 써도 되고 혹은 실제 목적대로 써도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럼 계약서에 상가인데 주거용 기준으로의 계약서를 썼으면, 자, 주거용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2기가 준용이 돼요. 월차임이. 그러니까 지금 전세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매매도 상관이 없어요. 자, 월세집을 구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월세 그러면 2달치가 밀렸느냐 혹은 3달치가 밀렸느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의 주거로 살면 서류상으로는 상가인데 실제로는 주택이니까 2기가 밀리면 되는 건가요? 3기가 밀리면 되는 건가요? 자, 어떠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헷갈리시죠? 저는 이제 워낙 다채로운 계약의 종류를 맺다 보니까 계약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었어요. 관할 저희 지자체 구청에,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지자체 부서에도 직접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확인설명서 상에 사무실용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거기에 용도대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서류상 용도로 거기에 확인설명서를 보시면 서류상 그리고 실제 용도라고 이렇게 쓰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 쓰는 칸에 주거용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첨언을 잠깐 드리고요. 실무를 되게 오래 하신 분들께도 제가 몇 분 한번 물어봤는데 되게 다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자 영상을 찍는 거고요. 어떤 분께서는 실제 판례에서는 주거용은 주거용으로 기재해야 맞다. 그러니까 목적물의 서류상 주거가 아니라도 주거용으로 기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요. 그 판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유는 확인설명서 상에 주택이 확인 설명할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 부분이 유리하다.
그래서 확인설명서상에 주거로 기재하는 게 맞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걸 점검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지자체에서 사무실 용도면 실제 사무실 용도로 쓰세요라고 했다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그리고 관공서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을 이제 말씀드리면 정답은 2기, 그러니까 실제 용도가 주거라면 서류상의 용도가 상가여도 주거 2기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법제처에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법리를 갖고 왔는데요.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법리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서류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 목적에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이제 끝으로 하면요, 계약서를 쓸 때는 실제 용도대로 써도 된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실제 용도가 아니라 그 서류상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근린생활시설을 준해서 써야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확인설명서상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쓰고 거기에 실제 용도에 주거용이라고 써주면 실제 주거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띄워드릴 이 2기냐 3기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은 서류상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기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리는 주거용, 그러니까 2기를 기준해서 2기가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린생활시설 차입 연체 기준은 2기, 3기 어떤 걸로 적용하는가, 이거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을 본 목적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쓴다면 당연히 3기 적용이 되겠죠. 상가니까. 오늘의 요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을 혹은 목적물을 주거로 임대차할 때,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서류가 상가니까 3기로 할 것인가, 혹은 실제 용도가 주거니까 2기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논란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다는 거, 내용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